자, 포정은 백정입니다. 백정. 포정이 문해군을 위해서, 문해군은 왕인데요.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위나라의 해왕이라 보는 사람이 있대요. 자, 포정이 문해군을 위해서 소를 잡았다. 포정은 손으로는 소를 찌르고 어깨로는 소에 기댔으며 발로는 소를 밟았고 무릎은 구부렸다. 그러자 뼈 가르는 소리가 획획 메아리치고 칼 쓰는 소리가 쩍쩍 났는데 음률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뼈 가르는 소리하고 그 다음에 칼 쓰는 소리가 이제 탁탁거리는 게 되게 듣기 좋았다는 거죠. 자, 포정이 소를 잡는 소리는 상림의 춤에도 맞았으며 또한 경수의 음절에도 맞았다. 상림하고 경수는 옛날 노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냐면은 아까 듣기 좋았다 그랬잖아. 음률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고 그 다음에 노래에도 맞았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사실 이제 그 포정이 칼을 쓰는 방법이라는 게 도를 따른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를 드러내려고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자, 이에 문해군이 말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 같은 거 자를 때 왜 결 따라 자르면 쉽잖아요. 잘 잘리고 결 따라 자르면 쉽고 부드럽고 그렇잖아. 그게 바로 이제 예를 들면 도를 따르는 거거든. 근데 예를 들면 결을 따르지 않고 일부러 이제 결의 반대 방향으로 자른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괜히 힘만 들고 톱날만 나가고 그죠? 칼날만 나가고 잘 안 되죠. 그죠? 그게 예를 들면 도를 거스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 이에 문해군이 말했다. 아, 좋구나. 포정의 기술이 어찌 이렇게까지 이르렀을까? 이런 경지에까지 이르렀을까? 자, 포정이 칼을 놓고 말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도다. 도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는 그 도입니다. 도. 도 닦는다 할 때 도. 도는 단순한 재주보다 더 심오한 것이다. 처음에 내가 소를 잡을 때는 소가 아닌 것은 보이지 않았다. 3년 뒤에는 소가 전부 보인다고 할 수 없게 되었다. 요즘에는 내가 소 잡는 일을 마음으로써 하니 눈으로 소를 보지 않게 되었다. 더 이상은 감각으로서는 소를 알지 않으며 정신이 바라는 대로 행할 뿐이다. 제물론에요. 장자의 요 바로 앞편에 제물론에 보면은 이제 장자가 이제 최고의 경지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사물의 구별이 사물이건 뭐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경지이다 그랬나? 그게 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경지였다 그랬나? 그 다음이 이제 사물이 있다 하지만은 구분은 없다는 경지였고 그 다음이 사물이 있고 구분도 있는 경지다. 그리고 그 다음이 또 뭐였냐면은 사물이 있고 구분도 있는데 거기다가 시비도 있는 경지다라고 했었죠. 그거처럼 그 아마 아주 정확하게 이제 그거하고 잘 맞진 않지만은 포정의 말도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더 이상은 감각으로서는 소를 알지 않으며 정신이 바라는 대로 행할 뿐이다. 천리를 따라서, 하늘의 이치를 따라서 소 안에 있는 큰 틈으로 칼을 밀며 소 안에 있는 큰 구멍으로 칼을 이끄니 나는 원래 그러한 말을 따르는 뿐이다. 따르는 것일 뿐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칼을 쓸 때 우리가 결을 따라서 그죠? 원래 잘 잘리는 방향으로 자르면은 우리가 쉽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괜히 힘만 들고 그 다음에 괜히 힘만 들고 어려워지죠, 그죠? 그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큰 틈하고 그 다음에 큰 구멍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소 속에 이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데 도를 따라서 소의 결을 따라서 쭉 자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크게 느껴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도를 따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아직 직영과 근계를 범한 적조차 없는데 하물며 커다란 뼈는 어떻게 했느냐. 직영이라는 거는요, 힘줄이나 조직이 얽혀 있는 모양을 보고 직영이라 그러고요. 근계는요, 요거 마찬가지로 이제 살하고 뼈, 힘줄 같은 게 얽혀 있는 복잡한 모양을 보고 근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직영하고 근계에서도 나는 실수한 적이 없는데 하물며 커다란 뼈 정도는 내가 충분히 잘하지 뭐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좋은 백정은 1년마다 칼을 바꾸니 칼이 쪼개지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칼 쓰다 보면 칼이 상하니까. 자, 보통 백정은 1개월마다 한 달마다 칼을 바꾸니 칼이 부러지기 때문이다. 지금 내 칼은 19년이나 되었다. 그동안 소를 수천 마리나 잡았으나 칼날은 숫돌에 새로 갈아낸 것 같다. 저 소의 뼈마디에는 틈이 있지만 칼날에는 두께가 없다. 두께가 없는 것으로서 틈을 파고드니 반드시 남는 공간이 있어 뼈마디의 틈에서 칼날이 다니는 것이 여유롭도다.
그래서 19년이나 썼지만 칼날은 숫돌에 새로 간 것 같은 것이다. 포정은 여기서 이제 19년 동안 칼을 썼지만은 칼날이 이제 아직 무뎌지지 않았고 상하지도 않았다 그랬죠. 요거는 뭐냐면은 포정이 이제 소의 도리를 거스르지 않고 소가 생긴 그대로의 모습을 따라서 소를 해체하기 때문에, 그죠? 결을 거스르지 않기 때문에, 돌을 거스르지 않기 때문에 칼날이 이제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파고드는 거라서 결국에는 이게 무뎌지거나 아니면은 부러지거나 쪼개지거나 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백정이나 아니면 보통 백정에 비해서도 나는 훨씬 더 많이 쓴다. 그런 말이죠. 좋은 백정, 보통 백정이라는 거는 이제 1년하고 1개월마다 칼을 바꾼다 그랬으니까 요 사람들은 물론 소를 해체하는 거는 우리보다 훨씬 잘하겠지. 나보다도 훨씬 잘하겠죠. 그죠? 저는 칼질 못하니까. 근데 아직까지 돌을 완벽하게 따르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쨌건 이제 한 달마다 칼이 십창나고 그리고 1년마다 칼이 개판난다라는 게 바로 포정 이야기입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도 매번 살이나 힘줄, 뼈 같은 것이 뭉친 덩어리에 이를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까지도 뭔가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따르긴 하는데, 돌을 따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잘 안 될 때가 있다. 뭐 그런 말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덩어리를 보면 어렵게 여기고 두려워하여 경계한다. 그리하여 시선은 멈추고 행위는 신중하게 한다. 그리고는 칼을 조심조심 움직여 뭉친 부분을 재빠르게 풀어내니 흙을 땅에 내버려둔 것과 같다. 아주 자연스럽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칼을 들고 서서 근방을 둘러보고는 스스로 만족한다. 그리고는 칼을 닦아 간수에 든다. 자, 그러자 문해군이 말했다. 좋구나. 내가 포정의 말을 듣고 양생의 방법을 알았다. 양생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처음에 이제 장자 스스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몸을 지키고 삶을 보존하고 부모를 봉양하고 천수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보고 양생이라고 합니다. 가히 보신, 가히 전생, 가히 양친, 가히 진년입니다. 요 네 가지로 한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요 네 가지가 장자의 양생이라는 거를 아주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양생하려면 어떻게 되냐? 바로 돌을 따르는데 그 돌을 따르는 게 어떻게 되냐? 소를 해체할 때 소의 생긴 그대로를 알고 그리고 소의 생긴 그대로를 따라서 칼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돌을 알고 돌을 따른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진 천수를 그러니까 무난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바로 포정의 일화에서 드러내는 장자의 양생에 대한 도입니다. 쉽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의미가 이제 비유적이라서 그렇지 사실 내용은 내 생각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